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함께 또 영상으로 보시고 가겠습니다. 저 조선일보 유정원입니다. 현안 관련 질인데요. 아까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논평이나 뭐 입장을 내고 있는데 조선일보 유정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게 뭐 법무부 장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법사위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관련한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관이 업무를 했는데 직권남용, 업무를 하면 직권남용이고 업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거든요. 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걸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걸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를 갖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장관은 본인이 최종 결심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국정조사 하자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항명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 반발에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해야죠. 청문회 해야죠. 상설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케이 이거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검찰에 이 정치검찰에 이거 이번에 싸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죠. 그 검사들이 나중에 그 검사들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소리나 했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검찰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자니까요. 그거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저희가 상설특검으로 바로 안 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상설특검으로 개인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테니까 받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당대표께 이거 해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지 꾀에 지가 넘어간 상황이 된 거죠. 이것들이 이제 정성호 장관 치고 이재명 대통령께 다 뒤집어 씌우고 정치질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어쨌건 노만석이 뭐 지시를 했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건 일선에서 항명을 한 거예요.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정확한 지점 포인트를 잘 봤다고 봅니다. 항명한 거잖아. 정치질 한 거잖아요 지금. 스톤 라이언님.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실 휴지가 8만 대장경이다. 김병기 파이팅. 푸른 흰고래님, 민주당 원대가 하이라이트 받아야 되겠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한다. 그래서 아주 민주당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군인 출신이고요. 원래 이제 군 쪽에서 있다가 국정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국정원을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국가 깡패다. 조폭이에요, 조폭. 조직폭력. 허가받은 조직폭력배가, 국정원이잖아요. 아니, 007, 영화 007이 그 살인면허. 허가받은 살인자 아니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국정원은 허가받은 폭력 집단이야.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예요. 국가 조직폭력배. 그게 국조폭입니다, 사실은. 국정원이 아니고 국조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무인 출신이지, 김병기 원내대표를 이렇게 만만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국정원을 안 다녀오셔서 그래요. 저는 이제 국정원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국정원에 잡혀갔어.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가지고 20일 동안 제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폭력배겠지, 그죠? 예, 저는 제야 폭력배. 예, 국정원은 이제 그 국가 폭력배. 예, 그리고 저는 제야 폭력배. 예, 서로 이제 폭력배끼리 만났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도 안 좋습니다. 국정원에 갔다고 뭐 제가 눈치 볼 사람입니까? 그냥 뭐 국정원 직원들 한 40명하고 20일 동안 40대 1로 싸웠어요. 제가 40대 1로. 예? 물만 먹으면서 물도 안 먹었구나 그때. 예? 국정원에서 물에다가 약 탈까봐 국정원에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막 약 타가지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약에다 물에다가 막 이상한 약 타가지고 막 그 약 먹으면 막 술술 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혹시나 그럴까봐 싶어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물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 되면은 구치소로 와요. 그럼 이제 구치소 와가지고 밥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40대 1로 붙었어요. 제가 국가 폭력배들하고. 예? 그냥 이기고 돌아왔잖아. 제가 이긴 거지. 왜냐하면은 제 사건은 저도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긴 했는데 유죄 판결은 받았죠. 집행유예를 받긴 받았는데 애초에는 간첩협의였어. 간첩협의였기 때문에 국정원이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간첩은 국정원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간첩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진 거지 저한테.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제가 잘 알잖아. 그게 뭐 폭력배 집단이지. 그게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좀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 깡패들이죠, 깡패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 정청래가 한번 우습게 보고 들이받았다가 독박 씌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의하려다가 정청래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그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 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했다가 그때 한번 크게 당했잖아. 야, 당대표한테 물어봐. 당대표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아, 그게 깡패지. 사실 우리 편이니까 욕을 덜 먹는 거죠. 지금,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치인이. 왜 나한테 물어봐? 정청래한테 물어보라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그 정청래 대표라고도 안 했어요, 그때.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정청래가 그때 우습게 보고 국정원을 무시했다가 완전 깨갱 완전 유기견 여의도 유기견 신세 돼가지고 깨갱 그래 이번에 그 뭡니까 저기 그 주진우 주진우 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 국정감사 운영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 뒷담화 까다가 SNS로 걸려가지고 SNS에다가 뭐 김현지 밑에 김병기냐 이거 썼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뚜껑 열려가지고 이게 야시 주는 겁니까 이게 야시?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예요. 그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편이니까 그런 것까지 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말은 안 했어. 근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한테 그것도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이거 야지 주는 거야 야지? 야지? 나한테 야지 주는 거야 야지야 이거? 돼야지? 우리 편이니까 그냥 통쾌해서 그러지. 만약에 국민의힘 무슨 상임위원장이 난리 나죠 난리. 이런 막말을 했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깡패 기질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삼선인가요? 예, 삼선 의원이긴 하지만은 그 국정원 기질이 그 깡패 기질이 완전히 안 고쳐졌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양아치 기질이죠. 그 기자들도 말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두만 그냥 말이. 지금도 조선일보한테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검찰 검사 니들이 민주당만 집권하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무슨 토론을 하자 그러고 그냥 한번 들어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영화 신세계에 나오잖아. 오늘 저 기자회견 내용은 야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와. 감찰 받고 국정조사 국정조사 받고 상설특검 들어와 야 한번 붙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놈들이 직계에 지가 넘어간 상황이 됐다. 딱 걸렸어요 지금. 아마 내일 제 생각에는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 만만치 않아요. 그죠? 뭐 제가 뚝심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도 아니에요 역도. 막 근육이 막 이런 분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조용조용 있으면은 만만히 보는 뭐 하루 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꼭 나타나. 예? 주진우나 뭐 정청래나 다 우습게 보고 막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그 정성호 장관도 이 문저털들하고 검찰 애들이 사람이 조용조용하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덤벼드는데, 제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운동 출신인데 역도까지 했어. 이건 정말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야 깡패 이렇게 보시면 돼.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 깡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운동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을 했는데 학생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역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도를 아직도 하고 있어. 예? 몸 보세요.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큰일 나지. 김원진이 너도 조심해. 너 임자 만났다 이번에. 아, 정성호 장관을 괴롭히면 안 되지. 센 사람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예? 그 정성호 장관은 제약 깡패 출신.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 깡패 출신. 쌍 깡패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예, 블루님, 채평님 연기 짱이에요. 아, 이거 연기인가요 이게? 두 깡패를 건든 거야 지금 검찰 애들이. 잘 건드렸네. 아주 고맙네 인간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바로 특검으로 가고 싶은데 국민의힘 다 들어와. 특검이고 국정조사고 다 들어와라 이거야. 다 들어와라. 나 다 받는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설득하겠다 얘기했잖아. 이제 그 정청래는 이거 막지도 못해요. 이제 다 질러버렸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 다 질렀어. 그래, 상설특검이고 나부랭이고 다 들어와라.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이제 와가지고, 그건 너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청래는 개딸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가 하자는 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정성호 장관이 해명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물론 지금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당하고 협의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당하고 협의된 얘기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내 생각인데 어쨌건 내가 당과 당대표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끝까지 갈 테니까 너네 한번 제대로 붙자 정치 검찰 애들. 싹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명분을 오히려 잡은 거예요.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되치기를 당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얘네들이 지들 수준인 줄 알아. 저는 문조털들하고 국민의힘 애들하고 참 웃긴 게, 노는 이 차원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차원이, 그러니까 마치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얘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문재인 이나 그런 급인 줄 알아. 저는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상위 버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진화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 뭐 GPU로 비유를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H100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블랙웰이다. 완전히 상위 버전으로 봐야 돼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때처럼 막 들이받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막 순수히 따라오고, 에? 민주당 내에서 막 그냥 내분이 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5년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5년 동안 이것저것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반개혁 세력들의 저항을, 또 당내 적폐 세력들의 저항을 극복을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개혁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말로만 개혁했지 한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은 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무기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를 잘했다고 봅니다. 니들이 우습게 보는데, 이제 다르다. 노무현 때랑 이재명 때랑 지금 다르다. 그래, 한판 붙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니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만만하지 않아.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그리고 내 원내대표 김병기야. 법무부 장관 정성호야.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아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깁니다. 왜? 권력을,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정치 철학의 근본적 한계가 뭐였냐면은,
권력의 분산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분산이 민주주의다 라는 저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런 걸 계속 선호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권력을 끊임없이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해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하고 독대를 안 합니다. 독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먹는 거야. 문재인이 검찰총장 하나 검찰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임기 보장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날뛰는데도 그 미친 개가 검찰을 다 먹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되고 검찰은 검찰이 권력기관이 되는 거야. 권력을 분산시키려면은 누구도 권력화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힘이 없고, 그죠? 선출된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은 힘이 없고, 그죠? 그 뭡니까, 이걸 선출직의 반대가 뭐예요? 임명직, 공무원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세진 거야. 그래서 친문들의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한계가, 저는 이 권력 자체를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뭐 유명한 정치 격언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로버트 태권브이론으로 얼마든지 논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해체시키면 권력이 사라지냐고. 대통령만 권력을 놓고 검찰이 권력 집단화되고 국정원이 권력 집단화되고 군이 권력 집단화되고,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도전할 때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친노 친문의 정치 철학의 근본적 한계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무조건 권한을 내려놓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특히 개혁을 실행하는 시기에 권력은 오히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에 권력이 집중돼야 돼요. 왜? 이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이니까. 국민들의 대리인에게는 권력이 집중되고, 자, 임명된 놈들, 공무원들에게는 권한을 뺏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걸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한 거예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은 내려놓고, 국회의 힘은 빼놓고, 공무원들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놈들한테는 권력을 주고, 그러니 선출직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을 우습게 보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정치 철학은 다르다고 봐요.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주체가 문제다. 권력의 주체의 문제지 권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개혁을 하는 시점에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선출직들에게 권력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들이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마치 분권형 대통령제, 그 다음에 탈권력화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에 힘이 집중되는 게 민주주의다. 공무원들은 힘이 없고 선출직들은 힘을 갖도록 만드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그 권력 행사를 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놈들,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놈들을, 그죠? 제압할 수 있어야죠. 블루님, 김병기 의원이 요번에 명심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뭐 얘기가 갑자기 뭐 정치 철학적인 얘기로 돌아섰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 우리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를 달지 마라. 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잖아. 이재명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건 국민들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민주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닥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그게 검찰개혁에 뭐 수사권을 뺏고 이러는 검찰개혁에 무슨 전부 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하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는데 대통령의 칼을 지금에 와서 뺐냐고. 그것도 전광석화처럼.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도 안 돼가지고 정청래가 대통령의 칼을 뺏은 거잖아요.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칼을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없애버린 거야, 검찰을. 무력화시킨 거잖아. 왜 지금 무력화시킵니까, 검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칼을 휘두르면 되지.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검증된 인물이야. 그 검증된 인물에게 권력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쥐들이 뭔데, 민주당 것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저털레들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을 뭘 급하게 해체시키냐고. 뭐하러 급하게 해체시킵니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차분히 해결을 해나가면 될걸. 그래서 닦아놓고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된 이유도 검찰이 1년 뒤면 사라지니까 이거 뭐 누구를 임명하기도 뭐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검찰총장 지금이라도 임명해야 된다고 봐요. 1년짜리 검찰총장이라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청산할 거 그죠? 청산할 거 다 청산해야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놔두고 윤석열이 뽑은 놈들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나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정성호 장관이 저는 도어 스태핑 할 때 이거 내가 지시한 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끝내시지 마시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당에서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이거 못 막습니다. 놔두고 이번에 싹 감찰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일단 법무부에서는 감찰 지시를 해야죠. 이거 항명이다. 항명이잖아. 어쨌건 법무부에서 지시는 안 했지만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 대장동 수사팀들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청래는 바로 뭐 상설특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요구를 해도 되죠. 상설특검 바로 요청을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팀들 이거 다 재조사해야 돼요. 유동규도 데려다가 족치고 남욱이는 이미 불기 시작을 했으니까 남욱이, 유동규, 뭐 정영학이, 김만배 다 불러다가 특검에서 제대로 족쳐가지고 그 조작 수사에 가담한 놈들 이번에 싸그리 다 옷 벗겨야 됩니다. 옷 벗기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빨리 법 왜곡죄 통과시켜가지고 이거 이제 끝장을 보자고. 이게 아직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수사권만 뺏는다고 해서 이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수사권만 뺏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저털레 애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어요. 지들이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 것도 없는 놈들이 왜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검찰개혁 해보겠다는데 거기다 지들이 숟가락 얹고 뭐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족바당이건 김어준이건 지들이 뭔데 주접을 떨어요.